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많은 분들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들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1월장을 이제 대하는 자세에서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 오늘도 저희가 모셨습니다. 어떤 수석위원님을 모셨을지 함께 만나 보시죠. 네, 이럴 때일수록 기초 체력을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딱 맞는 오늘 수석위원님을 모셔봤는데요. 이지환 수석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일이면 내일 거래만 끝나면 10월장도 마무리가 되는데 갈수록 좀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지환 수석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초록색 밴드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어떻게 초록 밴드 함께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우리 이지환 수석위원님 모셨으니까 시장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저희 초록밴드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 좀 해드렸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도 조정을 좀 받았고, 특히 미국 시장은 우리보다 이제 반등의 강도가 굉장히 세게 나왔고, 이미 이제 직전 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 증시는 직전 고점권에서 이제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자연스러운 상승과 자연스러운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문제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도 약했는데 좀 조정을 받으면서 특히 이제 종목별로 급등락이 반복이 좀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결국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포트를 이제 일거에 하루에 따라서 급격히 조정을 하면서 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좀 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선물과 옵션 쪽에서 수익을 취하는 구조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대하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전문가나 애널리스트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런 불규칙한 부분들이 나올 때도 그냥 이제 가만히 있는 것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서 이제 쫓아가는 것은 좀 다릅니다. 오늘 이제 투자 전략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이제 지금은 테이퍼링과 이제 위드 코너라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려서 지켜올 수도 있지만 큰 하나의 파고가 이제 시작되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은 각 주체별로 다를 수가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충돌하다 보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불규칙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난폭하게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라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시장의 큰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방향을 놓고 세부적인 전략을 이제 수정해 나가면서 지금은 시장을 대응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수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가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해 보이는데요. 저희 이지환 수석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초록밴드 늘 열려 있으니까 문자 샵 0082번 혹은 전화로 문의 주셔도 해당 사항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1월장, 12월장 그리고 내년까지 어떻게 좀 전략을 짜가는 게 좋을지 기초 체력을 다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시장에 이제 반영되고 있는 이슈들을 좀 살펴보고요. 호재 악재 살펴보고 외국인 수급과 마지막에 이제 투자 전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악재들을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이건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악재들을 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 증시가 상당히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의 낙폭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실제 이제 본인들 하락폭은 크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반등도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헝다가 결국 이제 파산이 지금 이제 초록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결국 이제 자산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중국 정부가 헝달에 이제 압박하는 모양새를 좀 취하고 있고, 일단 하나의 어떤 본보기로 삼는다는 부분들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국 증시에 조금 짓누르고 있는데, 이미 이제 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있고 파급 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이게 중국 시장 이외에 글로벌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대비는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활발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실적에 따라서 지금 이제 1위 1비하는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외국이나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일종의 이제 포트를 좀 조정해야 될 시기인데 포트 조정과 맞물려서 실적이 예를 들어서 매수 종목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매도 종목, 예정 종목인데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등과 급락이 충분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이제 필요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도해야 될 종목이 실적이 나쁘게 나왔을 때는 최근에 보면 공매도가 같이 많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버려야 될 종목에서 실적이 나쁘다면 공매도를 활용해서 이제 급락을 유도하는 장세가 계속해서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락한 종목들이 좀 속출하고 있고 일부는 이제 예상과 다르게 상승한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최근에 보면 성장주 쪽에서 나쁘게 나오면 큰 폭으로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지금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은 조금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지금은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등락폭이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을 보면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들이 상당히 큰 폭의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왜 매도하느냐는 이제 전략적인 차원이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속출한 상황이고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은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고 매수해야 될 종목은 저점에 일부 좀 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험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특히 손해보험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내렸는데 연기금이 대폭 매도를 했고요. 이 매도하는 종목을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지금은 상당히 종목별의 등락을 좀 야기시키는 경향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특이한 부분은 이제 공매도가 상당히 종목별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가 시기인 만큼 충분히 그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잠깐 그 HTS를 좀 보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차트에서 공매도 대차 잔고량입니다. 그러니까 대차 잔고를 보면 지금 5월달에 이제 그 공매도가 시행된 이후에 보면 상당히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9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공매도가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주 쪽에서의 대차 잔고 증가는 일단은 이제 공매도를 위해서 대차 잔고가 증가한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외국인이나 특히 기관들의 전략을 보면 결국 이제 시장의 분기점에서 바뀌는 시점에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동성을 줄일 때 매수해야 될 종목은 저점에서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겠지만 매도해야 될 종목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일거에 내보내면서 반대쪽에 공매도 물량을 확보해서 양쪽으로 차익 실현과 공매도 수익을 동시에 거둬들이는 전략을 지금은 펼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버리는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대차 잔고에서 확연히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시장을 좀 짓누르는 악재가 좀 되고 있는데 반면에 호재들도 있습니다. 호재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악재들을 보면 사실 구조적이거나 이게 기초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악재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시장이 하방으로 대량으로 꺾여서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가는 하락 장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코스피 시장에서 뭐 1조 원 이상 나오거나 선물 옵션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하방을 구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오히려 버려야 될 종목은 버리지만 매수해야 될 종목을 매수하기 때문에 사실 순매도나 순매수 규모를 감안해서 본다면 그렇게 큰 폭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지금 현재 실적 발표와 함께 버리는 종목과 차익 실현한 종목과 공매도를 이제 버리는 종목이 상당히 교차하면서
종목별 급락 장세를 기관들이 좀 유도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상당히 의도적인 전략이 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대차장고가 늘어나는 것과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호재는 반드시 이제 이걸 좀 보면 역시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떤 섹터에서는 호재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관련주, 특히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어제 비교적 좀 하락폭이 나오면서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왔는데, 그 조정이 그렇게 크거나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해서 장기간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보시면 반도체 종목이 일부 급등을 했고, 자동차 관련 종목도 기아를 비롯해서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실적과 연관되어서 어느 정도 섹터를 이제 가르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적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사실은 절대적 기준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주가를 끌어내리는 힘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종목과 주가를 차익 실현해야 되는 종목에서 실적이 하나의 좋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종목들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S&P 기준으로 보면 한 30% 정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 내일까지 하면 대부분의 이제 주요 종목들은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실적 발표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컨센서스의 대부분 80% 이상이 실적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과는 사실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기간이나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등락은 완전히 갈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실적이 좋게 나오는 IT 종목들 중에 일부는 오히려 조정 압박을 좀 더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의 분기 지점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이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이 실적 시즌을 가지고 미국처럼 주가의 등락을 어떤 추세 트렌드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이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테이퍼링 이후에 어느 정도 끌고 갈 종목과 차익 실현할 종목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분배 작업을 실적을 빌미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시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진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차익 실현을 하거나 혹은 포트에서 제외시키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공포심을 유발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차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느 부분이 맞냐는 사실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판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큰 방향을 잃지 않고 간다면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될 장기 포트와 그다음 지금 현재 기간들에 의해서 급격히 바뀌는 중기 포트는 조정의 필요성이 일부는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호재는 오늘 이제 시장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는데 머켓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경구용 치료제 이제 거의 긴급 승인을 받고 지금 이제 대기가 지금 이제 아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머켓사에서 복제약을 허용한다라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계속은 아닐 것 같고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태니까 단기적으로 아마도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 기간 동안, 특정 기간 동안 이 복제약 허용을 아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위드 코로나는 사실 이제 백신 이후에 이 치료제, 특히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 경구용 치료제 그 1인당 복용해야 되는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한 8, 90만 원, 그 100만 원 육박합니다. 1인당.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북미나 유럽이나 동아시아 정도의 선진국권에서만 일단 먼저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진정하게 위드 코로나 가기 위해서 공급 쇼테이지, 봉쇄 조치가 해제돼야 되는 남미나 혹은 동남아 같은 국가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머크에서 복제약
카피약을 허용해주게 되면 보통 이제 인도나 동남아 쪽에서 대량으로 싼 약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쪽에서도 빠르게 진행 속도를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 공급 쇼테이지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오늘 주요 뉴스들이 크게 다루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경구용 치료제의 복제약 허용이 위드 코로나 특히 공급 쇼테이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상당히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제 지금은 이게 부각이 되지 않지만 11월 달 넘어가면 아마 이 부분이 대부분 각종 언론에서 주요한 이슈로 부각을 한번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허용된 부분이 상당히 위드 코로나 부분을 앞당길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드 코로나 관련 부분에서 사실 하루하루 등락이 굉장히 갈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지난주 같이 좀 어렵거나 빠질 때 소비재 관련된, 이미 소비재 관련된 쪽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버텼던 이미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내려가는 데 반해서 또 다른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섹터들, 반도체 같은 섹터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좀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전략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이 그 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에서 장기 전략은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등락이 좀 나오더라도 이후에 이제 투자 전략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이 중기 전략에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하루하루 지금 등락이 너무 급격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기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미 소비재 쪽 관련된 쪽을 포트를 잘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하다. 지금도 이제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나왔다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이미 소비재 관련된 부분보다는 또다시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표적인 공급 부족이 반도체 섹터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 섹터 영향을 받는 자동차 섹터들이 아마 그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동남아 쪽에서 생산된 의류 원료들, 섬유 원료들 때문에 의류 관련된 종목들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등식을 위드 코로나는 소비재,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필수 소비재로 잘못 가서 헛다리를 짚으셨다가 낭패를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막심했던 섹터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상황으로 다시 되돌려지는 과정에서 경기가 확장되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이제 올 초에 리오프닝과 상당히 이제 많이 대비를 하면서 소비재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췄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미 소비재 쪽 관련된 부분이 주가가 조금 올랐고, 최근에는 오히려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오늘만 놓고 본다면 결국은 더 큰 피해를 봤던 게 오히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나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나 의료 같은 쇼테이지가 나가지고 봉쇄 조치에 의해서 공장이 셧다운돼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오히려 더 확장성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오늘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논리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잠재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전에도 제가 이 시간에서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부각이 좀 강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이 아주 주도적으로 들어설 거냐는 부분은 아직은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소비재 쪽이 한번 강하게 바람이 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다시 오늘 공급 쇼테이지와 관련된 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결국은 이 두 섹터가 다 올라가겠지만 어느 쪽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몰리느냐 여부를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아마 면밀히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소비재 쪽을 좀 강하게 생각을 하되 공급 부족 섹터들 쪽도 한 발은 디뎌 놓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강해지냐 여부를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본다면 결국 이렇게 간을 계속 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왜 이런 이제 시장의 분기점에서 변동성이 들쑥날쑥하게 나오냐. 그건 어떻게 보면
지난 경우를 볼 때 당연한 부분도 사실은 맞습니다. 뭐냐면 결국 지금이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고 위드 코너라는 부분은 우리가 늘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입에 붙어 있는 부분이지 사실 그 자체의 사실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큰 변혁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부분을 겪었던 그 사상 초유 사태가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큰 부분이 맞고요. 또 하나는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 자금의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를 들어서 금리라든지 환율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큰 영향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크게 겹쳐서 오기 때문에 짧게 보면 금리라는 시점을 놓고 본다면 테이퍼링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테이퍼링을 놓고 봤을 때 최소 2년 이상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고 위드 코너에 관련된 부분도 적어도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한 8개월 정도, 요 기간 동안 영향을 줄 수 있는 섹터를 본다면 결국은 장기적인 플랜에서 본다면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2년 이상 영향을 줄 수 있는 딱 그 스타트 시점이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테이퍼링과의 관계를 본다면 한 7, 8개월 정도 시장에 중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타트 시점입니다. 결국은 이 금리와 테이퍼링이라는 장기와 단기 요인이 지금 이제 동시에 맞물리면서 딱 시작되는 그 11월 달을 딱 며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가진 겉모술수가 나와야 되고 개인들의 상황을 압박하고 어렵게 만들어야 되고 심리를 위축되게 만들어야 되고 마치 다음 달 가면 시장이 폭락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내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축을 가지고 다만 전략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전술적인 부분만 그 시장의 강도에서 외국이나 기관들이 어느 쪽에 더 몸을 실느냐 여부를 보는 건데, 지금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야 될 전략적인 부분은 결국은 어느 쪽이 더 강하냐라는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이라면 지금 개인들이 느끼는 상황은 급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오인을 이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도록 또 만들고 있고. 근데 관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관점으로 가져갈 필요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장의 특징은 이 호재 중에서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이 임의소비재뿐만 아니라 공급과 연관되어 있는 섹터들도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여지를 지금 남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7월달 넘어오면서부터 8월달, 9월달 가장 힘들던 부분이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이 부분이 디프레이션과 좀 더 나가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우려감을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지금 10월달부터 발표됐던, 10월 중순에 발표됐던 소비 지표나 고용 지표를 보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 지표는 아마도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과 연관이 좀 되어 있고, 고용 지표도 지금 그 부분과 연관이 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지표로 봤을 때는 8월달, 9월달, 특히 9월달이 아마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지표라는 개선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 지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거의 뉴스나 언론이나 시장 분위기, 속칭 이제 이런 곳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는 어느 정도 지표로서 확인을 하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그다음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지표가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나라 그 OECD 관련되어 있는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신 것만보다도 훨씬 더 좋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표가 10월달 넘어오면서부터 특히 소비나 고용 지표 위주로 개선되는 부분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니까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아마도 11월 달 중순 이후 좀 넘어가고 나면 아마 이 부분이 아주 피부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표 개선에 대한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이제 조금씩 들쭉날쭉 변동성이 좀 커졌다가 어제 이제 그 러시아에서 유럽과 이제 러시아가 원래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가스 파이프라인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원래 있던 노드스트림 1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노드스트림 2가 지난 9월달에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드스트림 2가 허가가 안 났죠. 그러니까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견제용으로 허가를 특히 이제 독일이 반대를 심하게 하면서 허가가 안 났는데 어제 이제 서로 이제 워낙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어제 서로 이제 허가를 내주고 추가로 공급하는 부분을 양측이 좀 얘기하면서 이제 좀 급물살을 좀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 30~40%씩 변동성이 폭발했기 때문에. 근데 내려갈 때도 10% 이상씩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뭐 20~30% 거뜬하게 하루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이제 형성됐던 변동성이 이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이 좀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 영향을 좀 받았던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이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경기가 지금 좋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유나 천연가스가 뭐 급락하거나 아주 큰 폭으로 내리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될 것 같고 어제 유가도 비교적 큰 폭으로 내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호재 중에서 이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는 부분이 아마도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악재 호재를 살펴봤고 외국인 수급을 좀 볼 건데 외국인 수급은 지금 순매수나 순매도 규모를 보면 상당히 소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매수했던 부분을 본다면 RT에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 차익 실현하고 바닥 쪽에 있는 종목 일부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성장주나 혹은 경기 관련 이렇게 나누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성장이나 가치주자 이렇게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IT 종목 내에서도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성장이 오버슈팅한 종목들이 있고 혹은 가격적으로 조정이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서로 이제 다르게 대비된다면 외국인들은 일단 IT 일부 매수했고 화학에서도 일부 이제 매수했고 유통 일부 매수했는데 이번 주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보면 좋은 섹터들 등락이 별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섹터들인데 이 부분은 공매도 이제 쇼크홀이랑 일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매도했던 쪽을 보면 뭐 서비스 업종, 이건 플랫폼 관련 쪽이 많이 있죠. 그다음 이제 운송 장비에서 일부, 그다음에 제약, 금융, 기계. 그러니까 지금 한 주의 등락을 보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한 주의 등락을 보면 크게 의미가 없고 결국은 단기적인 플레이로 들어왔거나 혹은 공매도 쇼크홀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잠시 후에 HTS 보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소강 상태인데 특히 지금 현재 이 변동성을 유발하는 것 중에 기관들의 지금 수급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변동성을 어느 정도 죽여놓고 선물로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종목들의 편차가 커지면서 주로 이제 기관 매수하는 종목들이 급등과 급락을 반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화학통신 쪽을 좀 매수를 했고 매도 쪽은 IT나 운송장비, 서비스 쪽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본 부분은 우리가 섹터별로 등락을 조금 수급과 연관지어서 좀 보면 외국인이 이번 주에 그래도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운송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송장비 쪽에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이 운송장비 쪽은 지금 조선주가 반등을 좀 주는 것과 자동차주가 바닥권에 다 와갔다라는 부분이 좀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쪽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들 조금 개선이 되면서 운송 장비 업종이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 업종이 이번 주에 등락률에서는 은행 다음으로 상당히 높았는데 3%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크진 않아도 이번 주에 양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이제 위드 코로나 연관되는 부분과 미국의 인프라 관련된 법안이 지금 이제 코앞에 두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씩 몰리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나 은행 업종에서 기관들이 좀 매수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띕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의 수급을 좀 보면 개인들은 지금 현재 이제 유통업종에서 그리고 철강 금속, 철강 쪽에서 많이 샀고 이번 주에 이제 특이하게 개인들이 이제 IT 쪽에서 일부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IT 쪽에서 일부 매도는 지금 현재 이제 워낙 오랫동안 가져왔던 부분에 대해서 손절성 물량들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일부 중에서 바로 이제 공포시 때문에 매도하는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송 장비 업종에서 매도를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화학 업종에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에 따라서 개인들 수급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수급적인 특징을 좀 본다면 결국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그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쪽과 테이퍼링 이후에 그다음에 위드 코너 관련 종목 중에서 주로 테이퍼링과 관련 종목 쪽에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수급을 보면 은행주라든지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쪽에 베팅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기관들은 주로 위드 코너 관련 종목에 중기 종목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중기 종목 베팅을 위해서 매도하는 종목은 주로 외국인들이 소폭 받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보면 우리가 장기 전략에서 외국인들이 테이퍼링 관련 종목을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중기 관련 종목에서 기관들이 위드 코너 관련된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 기관들이 워낙 짧게 지금 치고 빠지면서 변동성을 유발하다 보니까 이 위드 코너 관련된 종목이 과연 실제로 위드 코로나가 실행될 때 어느 쪽에 지금 강하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지금은 이제 주도주가 혼돈의 상태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그 종목 중에서 강하게 갈 거라는 생각을 좀 하지만 기관들 수급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도 제일 개인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은 이제 이런 정도의 좀 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은 단기적인 변화에서 변동성을 유발하고 있지만 큰 부분에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을 한마디로 하면 외국인들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져갈 종목은 지금 계속 매수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례를 들어서 잠깐 본다면 은행주 쪽에서 잠깐 본다면 결국 이제 KB금융 쪽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하면서 끌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을 좀 길게 본다면 결국은 외국인들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점권에서 지금 끌고 오는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매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이 간과하고 있는데, 최근에 KB금융에서 외국인들 매수를 보면 오늘도 오랜만에 이제 1% 가까운 이제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 조정을 받을 때도 외국인들이 40만 주 이상 매수를 하거든요. 어제도 37만 주. KB가 싼 종목이 아닌데, 매일 몇십만 주씩 매일 매수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보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걸 보면 주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쪽에서 오늘 대량으로 이제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아마도 연기금은 이 금리 관련된 종목에서 장기 전략보다는 중기 전략 쪽으로 많이 선택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기 전략에 의해서 지금 직접 고점권에 다다른 종목을 매도하는 거는 뭐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권에 몰려있는 은행이나 보험업종을 연기금이 지금 오늘부터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종목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받아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맞는 전략이냐는 지금 당장 따지기는 어렵겠고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 금리 관련 종목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무지막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급적인 특징들이 조금 있고요.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되냐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장기 전략과 중기 전략, 단기 전략은 뭐 제가 그 단기 플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모멘텀 따라서 매매하시라는 건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반면에 이제 중기와 장기 전략을 놓고 좀 본다면, 장기는 지금 외국인들 수급을 일단 추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렸던 큰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관련돼서 수혜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뭐 금리 인상 수혜주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은행과 보험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 기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은행 쪽이고, 이 종목들은 지금 이제 생각하시면 제가 지난주 강조드렸지만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이후에 이제 쉬었다 금리 인상까지 최소 2년 6개월 이상 정도가 되는 시간 동안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에서. 그러니까 은행주가 단순히 계속 저평가 영역에 있어서 싸다라는 게 아니라, 은행주도 언젠가는 이 저평가에서 탈출하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대부분 맞물리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은행주가 저평가에서 탈출할 시기가 맞을 것이고, 요게 금리 인상과 수혜라는 부분이 맞물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보신 것처럼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고, 여기에 지금 분기 배당이라든지 규제 관련된 부분이 철폐됐기 때문에 모멘텀도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장기적인 부분으로 은행주를 계속 끌고 가거나 금리 인상 수혜주를 가져가야 되는 거는 사실 변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은행주를 볼 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본다면, 하나는 이제 KB금융처럼 좀 대형주 위주의 은행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지방은행들이 있습니다. 지방은행들은 지금 대형주에 비해서 가격이 PR이 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싸고, 반면에 이제 배당이라든지 안정성은 대형 은행주들이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KB증권을 잠깐 이제 오랜만에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제 직전 고점권에 어느 정도 다다라가는 모습이 있고, 이 직전 고점권에 이제 넘어오면서부터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단기 고점권에 이제 들어오는 모습인데, 아래쪽에서부터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본다면,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상당히 완만하게 많이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보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진입 포인트를 찾기보다는 힘의 방향을 조금 보신다면, 은행주들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봐도 KB금융은 2017년도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거의 이제 3년여를 하락을 했고, 이제 다시 반등을 주는데 계속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전에 상승할 때 기간을 좀 보시면은 한 가지 단적으로 예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 상승과 지금 상승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2016년도부터 상승했던 이 2017년 넘어오는 이 기간, 2018년 초반까지 이 기간을 좀 본다면, 이때 상승은 아래쪽에 보시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발생되지 않는, 그러니까 손바뀜이 없이 모멘텀으로 올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번에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지금 현재 상승한 이 구간을 좀 보신다면, 아래쪽에 거래량이 이전에 2016년도나 2017년도 때와 비교를 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거래량이 배 이상 많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2016년도 상승이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상승했다면, 지금은 펀더멘탈 상으로 확실하게 손바뀜이 나온 이후에 기조적으로 올라간다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은 지금은 은행주가 단순하게 모멘텀으로 직전 고점까지를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금리 인상 수혜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험업종, 특히 이제 손해보험업종이 오늘 상당히 큰 폭을 내렸습니다. 그 손해보험업종에서 상당히 큰 폭을 내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오늘 그 삼성화재를 비롯해서 손해보험업종들이 상당히 큰 쪽으로 내렸고요. 역시 이제 그 현대해상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 내려왔던 보험업종, 특히 손해보험업종들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수급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손해보험업인데 뭐 롯데 손해보험이나 하나 손해보험 보면 오늘 낙폭이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근데 뭐 그 현대해상이나 뭐 삼성화재나 뭐 DB 손해보험이나 이렇게 낙폭이 오늘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연기금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금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이고, 이 연기금이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이 오늘 다 급락을 했는데,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연기금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험업종이 금리 인상 수혜라는 부분은 채권 가격, 채권과 이제 연관된 부분에서 상당히 누구나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보험업계, 특히 손해보험업계가 어려웠던 거는 이게 손해율이 100% 이상 넘어가면서 사실 이제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구조였는데, 이게 코로나19에 들어오면서부터 좀 나아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올해 3분기까지 이제 실적이 대량으로 좀 개선됐고, 특히 현대해상을 비롯해서 대형 손해보험업종들이 손해사용률이 8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손해율이 80% 이상으로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이제 이익이 난다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대형 손보사 위주로 시적 부담을 좀 덜어내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최근 이제 레포트를 보면 4분기부터 위드 코로나로 가면 결국에는 손해율이 다시 뭐 큰 폭을 뛸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손해율이 좀 더 자동차 보험 같이 손해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올 3분기는 실적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은 완전히 봉쇄 조치였고 올해는 봉쇄가 일부 정도 풀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 손해율이 더 낮아야 되는데 실제로 손해율은 올해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정도 보험 가격의 인상과 손해사용률에 대한 그 개선도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본다면은 일부 오늘 나왔던 뉴스들이 맞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장기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상승 기조에서의 보험점 어떻게 볼 거냐 부분은 단기적으로 충격이 좀 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현대해상 같은 경우를 보면 외국인들 매도가 장중에 기관들 매도가 40만 주 정도 나왔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많지는 않아도 최근에 계속 매수하는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고 오늘 5만 주 이상을 매수를 좀 했습니다. 전체 이제 이 비중이 이제 기관별로 본다면 최근 1개월 동안 사실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샀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70만 주를 샀고 기관들이 오늘 40만 주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만 주 이상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수요와 관련된 종목은 일단은 펀더멘털 상의 문제라면 다시 이제 포트를 변경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장기로 보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 전략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종목에서는 지금 단기 변동성이 좀 커지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리 인상 기조에 들어가는 요 테이퍼링 시점부터 2년 정도가 최소 미니멈 2년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 종목을 끌고 가지 않으면 보통은 중간에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끌고 가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5만 원에 못 샀던 종목을 7만 원, 8만 원에 사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에 샀던 종목이 있어야지만 10만 원, 8만 원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내가 5만 원에도 매수를 못했는데 나중에 좀 더 흐름을 보고 8만 원, 9만 원에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을 놓고 이 주도주가 지금 생각하는 장기 주도주는 앞으로 지금 여기서 결정이 거의 한 2년 정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장기 종목은 좀 신중하게, 좀 진득하게 좀 버티는 전략을 좀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신에 2년간의 상승이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늘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 두 번째 포인트가 이 바로 이제 중기 전략인데요. 결국 장기가 외국인 수급의 금리 인상 수혜 쪽으로 본다면 중기는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의 기간 수급입니다. 근데 이 기간 수급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한테. 왜냐하면 기간은 외국인만큼 자본력이 크지도 않고 상승이나 이 부분은 오랫동안 자금력이 작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집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상승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중간에 눌림목도 굉장히 급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재상승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맞으면 좋겠지만 워낙 빠르게 턴턴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면은 상당히 이제 엇박자가 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났습니다. 뭐냐면 결국 이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논쟁거리가 없지만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간다 안 간다 하락한다 상승한다가 아니라 어디가 더 강하게 상승하냐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최소 2년 이상의 사이클을 가지고 갔지만 제가 봤을 때 위드 코로나는 그렇게 장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으면 한 3-4달, 길면 한 테이퍼링 진행되는 한 6-7개월. 그러니까 요 3-4달이나 6-7개월 정도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인데 그 기간을 놓고 지금 봤을 때 위드 코로나는 딱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행이나 항공이나 뭐 의류나 여러 가지 이 임시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동차를 넣기도 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면 어쨌든 임시 소비재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리오프닝 관련된 소비재 쪽으로 주가가 많이 올 것이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위드 코로나는 그런 소비재 쪽에서의 혜택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피해를 입은 업종들.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가 왔고 봉쇄 조치가 내려졌고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생산이 원활하지 못해서 피해를 봤던 업종. 결국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거는 피해 업종이 정상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피해 업종은 이미 소비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종목들도 코로나 기간 동안 공급 셧다운에 의해서 상당히 피해를 봤던 종목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지금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보통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IT 성장주와 뭐 위드 코로나 관련 뭐 소비재 이렇게 양분을 하는데 사실 그 IT 성장주도 지금 보면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들은 분명히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성장성에 대한 그 담보를 가지고 주가가 급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이 줄어들 때 분명히 성장주로서 IT 성장에서 피해를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맞는데 반대로
지금 반도체가 있는 종목은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 종목들이 성장성을 그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굉장히 고가로 넘어간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큰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면 1월달, 2월달 그때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1년 동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낙폭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급반등이 나왔지만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들이 과연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성장이 조금 뻥 튀어진, 부풀려진 그런 종목인가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IT 종목에서도 이렇게 유동성으로 부풀려진 종목과 혹은 지금처럼 많이 하락한 종목은 제가 볼 때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고 그중에서 특히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 종목에 넣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드 코로나라는 거는 코로나에 의해서 피해를 받던 종목이라 본다면 결국 반도체나 자동차는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공급 쇼테이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손해를 지금 위에 받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부분은 사실 실적이 계속 좋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실적 때문에 중간에 변동성이 좀 커지기도 했는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1분기 때 실적 안 좋을 거라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중국에서 사재기 했다. 혹은 지금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뭐 서버용 프로그램이 늘어났다. 2분기 때는 반도체 가격이 좀 인상이 됐다. 3분기 때는 지금 이번에 또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실적이 좋았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가는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심하게 조정을 받았는데 항상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 다 거짓말이 됐습니다. 거의 지금 외국계 레포트는 제가 봤을 때 전부 늑대소년입니다. 뭐냐면 1분기 안 좋다는데 여러분과 좋았거든요. 2분기 안 좋다는데 좋았습니다. 3분기 이번에 안 좋다는데 또 좋았습니다. 4분기 지금 안 좋다라는 게 모건 스탠리 레포트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구장창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4분기도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1월 달부터 1분기부터 지금까지 3분기 연속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4분기도 생각보다 반도체가 나쁘지 않으면 그러면 1년 전체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반도체가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영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드 코로나 종목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국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은 이미 소비재와 그동안 공장이 셧다운돼서 피해를 봤던 반도체나 자동차를 같이 놓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 위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중기포트는 이미 소비재와 반도체와 자동차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일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이미 소비가 더 뜰 거냐 반도체가 뜰 거냐 자동차가 뜰 거냐 그게 어느 게 더 강할지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고 아마도 반도체나 자동차는 충분히 조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마치 장기 종목처럼 상승할 수 있고 반면에 이미 소비재는 제가 봤을 때 특히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급등 현상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소 이제 상승분에 대한 반납을 하면서 좀 조정을 받지만 11월 달 이후에 이미 소비재가 나오고 아마도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좀 대두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들어가면서 이런 종목들이 아마 급등하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 이미 소비재와 반도체와 자동차를 일단은 적절히 중기 포트에 섞어가면서 이제 포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지난주까지 이미 소비재 위주의 포트에서 IT 종목과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지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지난주의 관점에서 이번 주부터는 이 종목들을 조금씩 포트에 넣어서 같이 위드 코로나 종목을 구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략을 세우기가 만만치 않고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존 템플턴이 했던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식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낙담해서 주식을 팔 때 그때 매수해야 되고 탐욕스럽게 매수할 때 이제 매도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거 반대적인데 지금은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위기감이나 안 좋은 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지나고 보면 오히려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존 템플턴은 제가 주식하는 사람 중에서 개인적으로 개인만의 그러니까 능력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부분을 본다면 아마도 이 역방향 매매가 반대 방향 매매가 지금이 딱 그 정신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희 이지환 수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라면 이런 시장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초록밴드로 초대를 좀 드릴 텐데 함께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에는 정말 많은 전문위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강연회가 잡혀 있습니다. 온라인 강연회인데 오후 1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함께 들어오시면 무료 강연회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